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혼잡 제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혼잡 제어랑 흐름 제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이게 둘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흐름 제어는 송신자의 전송 속도를 수신자의 그 처리 능력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송신자는 되게 빠른 속도로 보내고 있는데 수신자는 좀 송신자보다는 느린 속도로 이게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면은, 보내는 건 많은데 이 처리하는 거는 조금 느려가지고 이 수신자의 버퍼가 계속 쌓이게 되겠죠. 버퍼의 데이터가. 그러면은 수신자의 버퍼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흐름 제어를 하는 거고, 혼잡 제어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전체의 혼잡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혼잡 제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네트워크에는 여러 개의 송신자가 있을 수 있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라우터가 하나의 라우터에 여러 송신자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게 되면은 이 라우터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네트워크가 되게 느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잡 제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혼잡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전속률을 제한해야겠죠. 이제 네트워크가 혼잡하다 하면은 송신자가, 내가 보내는 사람이 내 전속률을 조금 낮춰서 이 라우터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속률을 제한해야겠죠. 그거를 바로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걸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신자가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만약에 바쁘다 하면은 자기의 컨제스천 윈도우를 조금 줄여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요만큼 보내고, 네트워크가 바쁠 땐. 근데 네트워크가 원활하다 할 때는 컨제스천 윈도우를 조금 늘려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 개를 보내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혼잡을 피하려면은 혼잡을 감지해야겠죠.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아웃이랑, 두 번째로 세 개의 중복된 확인 응답이라는 건데, 타임아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을 때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데이터를 보내면은 TCP에서는 수신자가 이 확인 응답 ACK라는 거를 송신자에게 다시 보내줘야 되죠. 이 받은 데이터에 대한, 이 데이터를 잘 받았다는 확인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 확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송신자는 다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신자는 타이머가 하나 있어서 데이터를 보낼 때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어, 확인 응답이 오지 않으면은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가 내가 보낸 데이터를 못 받았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데이터를, 아까 보냈던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수신자가 데이터를 잘 받아서 확인 응답을 보냈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손실이 유실되면은 송신자는 확인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다시 데이터를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신자도 그에 따라 확인 응답을 재전송하겠죠.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네트워크가 좀 혼잡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복 ACK는 뭐냐면은 TCP 연결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여러 개, 만약에 세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낸다고 칩시다. 1, 2, 3 순서대로 보냈을 때 수신자는 1, 2, 3 순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1번 데이터는 잘 받았는데 2번 데이터를 못 받고 3번 데이터를 받았다 하면은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1번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을 일단 보내겠죠. 근데 2번 데이터를 못 받고
3번 데이터를 받으면은 나는 2번 데이터를 못 받았다고 송신자에게 알려줘야겠죠. 그 응답이 바로 ACK 1을 재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 1번까지는 잘 받았는데 데이터 2번을 못 받았기 때문에 1번 확인 응답을 재전송함으로써 송신자는 얘는 2번부터 다시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응답을 중복으로 받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다시 보낼 수 있다. 근데 요게 만약에 중복 확인 응답이 3개가 쌓이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혼잡해서 중간에 패킷 손실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잡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속률을 변화하기 위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야겠죠. 네트워크가 바쁠 때는 전속률을 조금 줄이고 네트워크가 원활하면 전속률을 늘리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스타트랑 컨제스천 컨트롤 그리고 패스트 리커버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슬로우 스타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슬로우 스타트는 일단 MSS라는 게 있는데 MSS는 TCP에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데이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TCP 연결이 설정이 되면은 처음에는 그 송신자가 보낼 수 있는 크기인 컨제스천 윈도우가 1MSS로 설정이 됩니다. 보통 1MSS는 1460바이트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처음에 TCP 연결이 딱 수립이 되면은 1460바이트만 먼저 보내는 거죠. 1MSS만큼.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수신자가 확인 응답을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확인 응답을 받았을 때 한 개의 ACK마다 컨제스천 윈도우를 1MSS만큼 증가시킵니다. 뭔 말이냐면은 각 ACK마다 컨제스천 윈도우가 1MSS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제스천 윈도우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1MSS였어요. 그래서 1MSS를 만큼을 보냈죠. 그러면은 확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확인 응답을 받으면은 1MSS만큼 컨제스천 윈도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요 2개의 양만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2개를 보내면은 또 이거에 대한 각각의 확인 응답이 오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는 확인 응답을 2개를 받았기 때문에 각 확인 응답마다 1MSS만큼 증가시킨다고 했으니까 2개만큼 늘어나겠죠. 여기서 2개를 받았기 때문에 2개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4개만큼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4개만큼 보냅니다. 그러면은 또 그 4개를 보낸 거에 대한 4개의 확인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또 4개만큼 이 컨제스천 윈도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를 보냈다가 그 다음 2개 보내고 4개 보내고 8개 보내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가장 그 TCP 수립하고 나서 첫 번째 이게 슬로우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 알고리즘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내다가 이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은 타임아웃이나 뭐 중복된 ACK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컨제스천 윈도우 크기를 다시 1로 줄입니다. 왜냐면 네트워크가 타임아웃이 발생했다는 건 네트워크가 혼잡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에 보내는 데이터 양을 다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 스래시 홀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컨제스천 윈도우 크기의 절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슬로우 스타트 임계값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슬로우 스타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컨제스천 윈도우가 1이죠. 1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2배가 되고 또 2배가 되고 계속 2배가 되면은 이 컨제스천 윈도우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지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네트워크가 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 임계값이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계값보다 컨제스천 윈도우가 커지게 되면은 같거나 커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컨제스천 윈도우를 2배씩 증가하지 않고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이 알고리즘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윈도우를 1로 만들고 임계값을 그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그 윈도우 크기의 절반으로 줄인다. 그리고 3개의 중복된 ACK가 도착하게 되면은 빠른 회복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이 컨제스천 윈도우가 임계값보다 커지는 이 시점에서는 혼잡 회피라는 알고리즘으로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잡 회피가 뭐야 혼잡 회피가 뭐냐면은 슬로우 스타트는 그 컨제스천 윈도우를 키우는 게 하나의 확인 응답이 도착하면은 그 확인 응답마다 1 MSS만큼 증가시켰잖아요. 근데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혼잡 회피에서는 하나의 확인 응답이 도착하면은 MSS 나누기 컨제스천 윈도우 크기만큼 증가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데이터의 그 MSS가 최대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1460바이트인데 내가 지금 윈도우 크기가 14600바이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MSS 나누기 윈도우는 10분의 1이잖아요. 1460 나누기 14600은 그래서 10분의 1 MSS만큼씩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확인 응답이 도착하면은. 그래서 이 지금 윈도우가 14600바이트인데 MSS가 1460바이트면은 한 번에 10개의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잖아요. CWND가 14600인데 MSS가 1460이면은 이게 총 10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10개의 세그먼트를 보낼 수 있으면은 확인 응답도 10개가 오겠죠. 10개의 ACK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의 ACK마다 10분의 1 MSS만큼 증가를 시키면은 총 10개의 ACK가 오면은 그때서야 1 MSS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에서는 하나의 확인 응답이 오면은 1 MSS만큼 증가시켰는데 혼잡 회피 상태에서는 하나의 ACK가 오면은 요만큼 증가를 시켜서 그 내가 보낸 세그먼트만큼의 확인 응답이 다 도착했을 때 1 MSS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 혼잡 회피를 할 때도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중복 ACK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잡 회피 상태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다시 슬로우 스타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컨제스천 윈도우가 다시 1이 되고 그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도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의 절반으로 되겠죠. 아까 여기서 말한 그 조건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3개의 중복된 ACK가 받게 되면은 빠른 회복 패스트 리커버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른 회복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빠른 회복은 3개의 중복된 ACK를 받았을 때 실행하는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중복된 ACK를 받았기 때문에 컨제스천 윈도우를 초기에 설정한 임계값 임계값에다가 3개의 중복 ACK를 받았기 때문에
이 3MSS만큼 더해주게 됩니다. 컨제스션 윈도우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누락된 패킷을 재전송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개를 보냈는데 1, 2, 3, 4를 보냈는데 확인 응답이 4개의 확인 응답이 다 1에 대한 거가 오면은 컨제스션 윈도우를 수정을 하고 2, 3, 4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도 중복된 ACK가 온다, 1에 대한 확인 응답이 온다 하면은 컨제스션 윈도우를 1MSS만큼씩 계속 증가시킵니다. 계속 중복 윈도우가 오면은 계속 1MSS만큼 증가시키다가 그 다음에 ACK 확인 응답, 새로운 확인 응답 2, 3, 4에 대한 확인 응답이 오면은 혼잡 회피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TCP 연결은 슬로우 스타트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확인 응답마다 컨제스션 윈도우 크기를 1MSS씩 증가시켜서 지수적으로 계속 2배씩 증가한다고 했고, 그렇게 보내다가 만약에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컨제스션 윈도우를 1로 만들고, 그리고 스레시홀드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시점에 윈도우 크기의 절반으로 설정을 하고 다시 슬로우 스타트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3개의 중복된 확인 응답이 오면은 빠른 회복 상태로 진입을 해서 스레시홀드는 똑같이 컨제스션 윈도우의 절반으로 하고, 컨제스션 윈도우는 스레시홀드에 3개의 중복 ACK만큼의 그거를 추가를 해서 3MSS만큼 더해서 패스트 리커버리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컨제스션 윈도우가 스레시홀드보다 같거나 커지게 되면은 혼잡 회피 상태로 들어가고, 만약에 혼잡 회피 상태에서도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다시 슬로우 스타트로 가고, 중복된 ACK를 받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TCP 종류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TCP 타호 버전에서는 3개의 중복된 ACK를 받으면은 슬로우 스타트로 가고, TCP 리노 버전에서는 빠른 회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빠른 회복 상태에서도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죠. 타임아웃이 발생하면 똑같이 슬로우 스타트로 가게 되고, 새로운 ACK를 받으면은 혼잡 회피 상태로 다시 진입을 해서 컨제스션 윈도우는 스레시홀드랑 같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 혼잡 회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이 Y축이 컨제스션 윈도우라고 보시면은 처음에는 1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확인 응답을 받으면은 2배가 되고, 또 2배가 돼서 4배가 되고, 또 2배가 돼서 8배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지정된 스레시홀드가 8이라고 하면은 컨제스션 윈도우가 스레시홀드랑 같아졌죠. 그러면은 이때 혼잡 회피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컨제스션 윈도우가 12까지 커졌는데 여기에서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타임아웃이 아니라 그 3개의 중복된 ACK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개의 중복된 ACK를 받으면은 타오 버전에서는 슬로우 스타트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오는 컨제스션 윈도우가 1이 되고, 스레시홀드는 그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12의 절반인 6이 스레시홀드가 되고, 그리고 컨제스션 윈도우는 1이 되어서 다시 여기에서 슬로우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스레시홀드랑 같아지게 되면은 또 여기에서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혼잡 회피 상태로 들어가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스레시홀드랑
컨제스천 윈도우랑 같아지면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리노 버전에서는 빠른 회복을 한다고 했죠. 빠른 회복은 이 컨제스천 윈도우가 스레시홀드 더하기 3 MSS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가 지금 6이죠. 6 더하기 3 MSS 하면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컨제스천 윈도우가 9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9에서 시작을 하고 이 중복된 ACK가 계속 오면은 1 MSS만큼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새로운 ACK가 오면은 다시 이제 컨제스천 윈도우를 스레시홀드로 줄여서 6으로 줄이는 거죠. 6으로 줄여서 다시 여기에서 혼잡 회피 상태로 진입을 해서 다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혼잡 회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